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올린 인스턴트 아티클 중에 10만 클릭이나 된 게 있어요. 10만 명이나 본 기사죠.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저희는 재해석을 해서 글을 다시 썼는데 이게 원래 커뮤니티에서도 인기가 많은 글이었어요. 글이 뭐였냐면 이제 채용 후회되는 직원 탑5. 이 조사는 사람인에서 한 겁니다. 사람인에서 기업을 350개사를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놓고 보니까 후회되더라. 채용이 후회되는 직원 탑5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정량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포털 기사 같은 것들 이렇게 네이버에 올라온 뭐 매일경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JTBC 뭐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10만 명 본 경우는 상위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몇 법칙에 따르니까 뭐 정말 많이 본 기사는 뭐 몇백만 명씩 볼 텐데 대부분 이제 80%의 기사는 뭐 10,000명이 안 볼 겁니다. 하물며 포털에 올라온 기사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저희같이 작은 규모의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10만 명이나 봤다는 걸 엄청나게 많이 본 케이스예요. 관심이 많은 비용이 저희 데이터에서 되게 상위권이에요. 저희도 대부분이 10,000명 이하가 보거든요. 근데 10만 명이 봤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라서 이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주제를 픽업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 자체는 제가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채용이 후회되는 직원 탑5 1위가 빈수레형, 스펙만 좋고 실무를 못하는 유형. 2번이 답답이형, 업무 습득이 느린 유형. 3번이 월급 루팡형, 편한 일만 하려는 유형. 4번이 트러블 메이커형, 동료들과 갈등이 잦은 유형. 5번이 배짱이형, 요령만 피우고 딴짓하는 유형. 이게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인에 따르면 350개사나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전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1번, 2번은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 일을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스펙만 좋고 실무를 못하는 유형은 회사도 괴롭고 이 회사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죠? 당사자가 괴롭습니다. 그렇겠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공채 문화가 이미 이제 또 사라져가고 있죠. 그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스펙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필터링을 안 당하기 위해서요. 난 이게 너무 슬픈 문화인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은 대기업은 한정적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리니까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필터링을 하거든요. 선발이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쳐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안 쳐내지기 위해 가지치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스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빈수레형이 되게 의미가 깊다고 봐요, 저는요. 왜? 여러분, 이 토익도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950이고 B라는 사람이 950이면 스펙이 똑같아야 되니까 실력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릅니다. A는 심지어 800, 800, 800 맞다가 로또 맞아갖고 운이 좋아갖고 950 맞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인강 듣고 뭐 하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요령을 마스터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 외웠던 게 많이 나온 거고 근데 B는 어때요? B는 저 같은 경우 뭐 영어를 따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박사학위 받으면서 영어를 했어야 됐어. 저는 뭐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알아들을 정도만 하고 또 듣는 것도 그냥 알아들을 정도로만 듣는데 읽는 거는 잘 읽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플도 요즘에 뭐 말하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옛날에 토플 시험 볼 때 그 종이로 모는 걸 그냥 듣기랑 읽기만 하는 것만 했거든요. 문제없이 950점. 딱 한 번 맞는데. 그러면은 이 영어 경험이 없는 그냥 요령으로 그 다음에 어떤 운이 좋아서 950 올라온 친구랑 저 같은 사람이랑 영어로 업무를 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는 못하죠, 아예. 아예 못합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스펙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심지어 토익을 잘하면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력서에 내는 스펙은 뭐죠? 베스트 데이터예요. 그거는 평균 회계가 안 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치가 아닙니다. 회사도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제가 제 옛날 얘기 20년 전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수능을 한 1%까지 맞았다가 실제 수능에서 10%를 맞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쉬운 수능이어갖고 만점자가 제가 이제 01학번인데 그때 막 쏟아져 나온 해였어요. 그냥 저는 5에서 10점 올랐는데 친구들이 5에서 50점에서 60점, 100점 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폭이 적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난 거기서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 실수가 엄청 크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뭔 얘기냐면은 남자 새끼가 그런 거 갖고 질질 짜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 아버지는 그게 실수가 아니고 너의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 부모님이 그러니까 더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그러면은 너가 원하게 1% 맞아서 그 1%에 맞는 뭐 스카이를 갈 애였으면은 너는 이제 성균관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1등 하는 게 맞다. 근데 너가 거기서 1등을 못하면은 너는 그냥 네 성적에 맞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운이 좋게 되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그거에 한 방이, 근데 그때 평균 회계 이런 말 몰랐거든요.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4.05로 졸업을 합니다. 마지막 학기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4.12까지 나왔을 텐데 저는 그때 뭐 백분율, 학교에서 계산하는 백분율이 뭔지 모르겠는데 상위 95%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5%로 졸업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균 회계값이 된 뭐랄까 이 정량적인 값들은 여러분 스펙이고 실력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행, 우스갯소리로 뽀록으로 나온 값들은 회사도 안 좋고 여러분한테도 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현실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답답이형.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몇 점을 맞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건 절대값이라고 봐요. 저는 항상 기울기, 내가 학습 능력이 얼마나 있냐. 기울기를 정확히 알면은 내가 6개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이걸 마스터할 수 있다를 알거든요. 저랑 고약가님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걸 1년 공부할 것인가, 6개월 공부할 것인가 따져봅니다. 예, 따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유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자리를 잡혀가니까 항상 기울기값, 우리 학습 능력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울기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항상 뭐 끝냈다, 대학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끝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있는 지식을 배운 거는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게 올드해져서 퇴보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거기서 여러분이 배웠던 기울기값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서 얻은 기울기값. 근데 이게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어떻게든 뭐 족보 보고 뭐 보고 해서 또 뽀록으로 또 공부해서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빈수레랑 답답형은 진짜 잘못된 거죠. 진짜 짜증나. 그다음에 본인도 짜증나는 거고. 이거는 채용 후에 되는 직원이 단순하게 직업이 아니라 입사 후에 되는 직원이에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그게 너무 힘든 거. 실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삼성하면 다 똑똑한 애들만 있을 것 같지 아닌 애들도 많아요. 정말로 사원 4년 차면 이제 5년 차 때 대리 달아야 되는데 4년 동안 배워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5년 차 때 대리 못 답니다. 사원 1년 더 하고 5년째 선임 달아요. 삼성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3, 4, 5 수위 이제 3번 월급 루팡형, 4번 트러블 메이커형, 5번 배짱이형은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월급 루팡형이랑 배짱이형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요. 저는 이 트러블 메이커의 형이 3위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영업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인 기업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 됐으면 팀워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은 잘하더라도 팀워크를 망쳐서 생산성을 낮춘다. 그럼 일 잘하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팀 단위로 일했을 때 그거의 아웃풋이 제일 중요한 거지. 왜냐면 혼자 잘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면은 굳이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맞아요. 1인 기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혼자 할 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함께 하는 건데 뭘.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블 메이커 형이 3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월급 루팡이 형이랑 배짱이 형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딴짓만 하면 문제인데 똑똑하게 일하고 딴짓을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할 일 하고. 네. 그래서 월급 루팡이 형이랑 할 일 하고 배짱이 형은 전 좋다고 봐요. 저는 이건 격려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여러분 한 1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10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매출을 낼 수 있거나 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럼 저는 간섭을 안 합니다.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하는 게 뭐예요? OKR이라는 거예요. OKR이라는 게 되게 결과 중심적인 거거든요. 과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브젝티브랑 키 리절트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달성이 되면은 더 이상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오히려 그 생산성을 죽이는 거예요. 왜?
저는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자기네 업무가 주어지면 크게 간섭은 안 해요. 틀린 것만 잡아주지 그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다 본인들이 정하죠. 예, 근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왜 힘들어요? 답답형이면 진짜 힘들어요. 자기가 학습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오면 되게 힘듭니다. 더비 들어와도 되게 힘들고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맨 처음에 뽑혔을 때 다 그랬었어요.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싶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일단 막상 주어진 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말이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거를 몇 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이제 독립 프로젝트를 많이 할 시간을 줄 건데 이걸 벌써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예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번에서 벌써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가 낮으면은 이상한 망상을 하고 어떤 삶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대부분은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 그 다음 예를 들면은 또 진짜 저는 이 배짱이 형은 여기서 요령 피우고 딴짓만 하는 유형인데 이 딴짓만 하면 문제지만 진짜 잘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업무 시간에 독서를 한다고 해봐요. 거기서 이게 배짱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만약에 독서한 게 업무에 적용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 독서한 걸로 1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혁신 방법을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일한 거에 노력과 비례한다는 이상한 미신, 망상이 있어갖고 그거는 여러분 1990년대 얘기예요. 그때는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가 안 되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인도랑 뭐 중국 정도가 뭐 7, 8% 나올 텐데 거기 옛날에 여러분 10%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로스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뭐예요? 중국도 여러분 도로 까는 게 포화가 돼서 더 이상 깔 데가 없을 정도예요. 옛날에는 도로 깔 데가 많았으니까 깔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는 신중하게 깔아야 되고 깔 데가 없을 정도라니까, 중국조차도.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정말로 내가 무조건적인 노력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그 미덕이 아니라 일 잘하는 게 미덕이 돼야 되거든요. 5시간 일, 1시간 일하면 그 직원 더 눈여겨보지. 대단한데? 그럼요. 그 다음에 그게 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령 피우고 딴짓하는 걸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건 되게 이제 이거 뭐 옛날 조사니까 옛날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월급 루팡형, 편한 일만 하려는 유형. 진짜 어려운 일이 있고 그걸 도망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일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되게 고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고방식 가진 분들. 일을 편하게 하면 고가화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얘는 쉽게 일하는 것 같고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편한 일만 하는 건 나쁘죠. 그거는 이미 트러블 메이커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화라는 게, 요즘에 광고가 뭐가 많냐면은 파이썬으로 업무를 자동화하세요. 이런 거 많거든요. 만약에 그게 자동화가 돼버리면은 나는 분명히 이거 하려고 40시간 기준으로 뽑힌 사람인데 그걸 자동화해서 내가 4시간 만에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 똑같이 월급 주는 게 맞죠. 저는 이런 거를 많은 의사결정권자 리더들이 보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얘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애들이 회사 있으면 회사 안 들어가지, 이런 게 아니라 맞아, 1번, 2번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다음에 4번도 3번으로 올려야 돼. 그렇지. 그다음에 4번, 5번은 이거를 정확하게 3번, 5번은? 3번, 5번은 일을 정의했을 때 이걸 정말 잘 따져봐야 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생각해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박선여고 얘기 가끔 했는데 저희 집에 우리 뭐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아내분이 최고 권력자에서 저를 평가하시는데 되게 생산성은 되게 낮은데 뭔가 제가 뭔가 열심히 한 거 보면은 되게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부가 가치인데 생산성을 높이면서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일을 하나 안 하나 하면서 평가 절하하는 거지. 공감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더 우리 가정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니까. 책 읽고 있으면 노는 줄 알고. 그렇지.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럼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는 뭐 가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가는 건데 바꿀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리더들이. 아, 이거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우리 동기부여 영상에서 대학생이 청소부를 쓰면은 그 대학생이 그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상황을 따져봐야죠. 내가 여력도 있고 딴 거 급한 거 없는데 청소부 쓰고 자기 돈도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시험 통과하면은 뭔가 자격증도 얻을 수 있고 그래. 그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좋은 베팅을 하신 게 뭐냐면은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서 진짜 내 오로지 동기부여는 장학금이었어요. 외적 동기로 4점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목적 지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과외도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외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과외를 많이 해서 대학교 때 번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 항상 때 부자였네. 네, 대학교 때 항상 이렇게 후배들 회사 주고 아니 지금 어느 정도로 제가 돈을 잘 벌었냐면은 우리 이제 같은 학년인데 한 학번 후배가 없었어요. 그냥 걔는 칼복학 나는 칼복학 아닌 걸로. 근데 나는 돈이 충분한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얘를 계속 밥을 사주고 싶은데 얘도 또 미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룰을 정했어요. 형이 2번 사면 넌 한 번 사라. 이게 아예 그냥 룰이었어요. 그냥 동학년이고 솔직히 학생인 건 똑같은데 나는 돈이 충분하니까 그냥 너 너무 미안한가 하면 들으면 내가 2번 사면 넌 한 번만 내라 이거. 걔는 그러니까 한 끼를 항상 공짜로 먹은 거죠. 일주일에 2끼를 공짜로 먹는 거예요, 걔는요. 이 정도로 제가 돈을 잘 벌었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어설프게 알바하지 말고 공부하면 남으니까 또 학점도 또 남으니까 그거를 내가 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부모님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가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똑같은 거를 거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공부하면 그 공통 분모로 훨씬 오래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능력이 돼서 또 예를 들면 알바를 했는데 그 부가가치가 집 청소하는 거보다 어떻게 더 커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게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대학생 그 얘기 하니까 어떤 정신 나간 대학생 새끼들이 그렇게 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 3번, 5번을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대학생은 청소부 쓰면 안 되는데요? 아니 헌법에 있어요. 아니 윈윈이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의 가치와 또 시간의 가치를 잘 치환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젊은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에 반박하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어떤 대학생은 대학교도 다 마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까지 해요. 이 친구는 청소뿐만 아니라 요리까지도 다 그냥 막 시켜 먹고 요리사 불러서 해 먹고 그래요. 그럼 완전 더 미친 놈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마크 주커버그였어. 빌 게이츠도 뭐 때려치고 마크 주커버그도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다음 대학원생이라고 똑같잖아요.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야. 그냥 구글 마인드가 어때요? 회사 사람들이 마사지 받으면 효율성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때 돈이 없으니까 마사지사한테 지분을 줘버리잖아요. 요리사한테 그게 그 똑같은 마인드거든요, 진짜. 그러면 또 뭐라 하겠어요? 회사가 힘들면 마사지 받을 시간이 어딨냐고 또 이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논팽이 같이 막 놀면서 맨날 스타만 하는 친구가 그거 청소부 돈 주고 쓰면 일단 두드러 맞아야죠, 그런 친구들은. 근데 안 그런 친구들도 100에 1명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거를 그냥 자기 기준에서 뭔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사고 효율적으로 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3번,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조금 더 사고를 깨셨으면 좋겠어요. 다 막혀였던 분들이. 저희는 이런 얘기를 욕 먹어도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계속 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더 효율적인 인생을 살면서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희는 욕먹어도 이런 얘기 추울 때까지 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게 사람 인해서 너무 좋은 설문조사가 있어서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똑똑하게 일하시고 또 똑똑하게 고용하셔서 저는 좋은 회사가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